안녕하세요. 주원통운의 김나연 팀장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싶다면 필수적으로 따야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화물운송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화물운송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수적으로 또 해야 되는 1단계, 뭐가 있을까요? 운전적성 정밀검사입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등록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시험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오늘 바로 저와 함께 운전적성 정밀검사 합격 꿀팁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검사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검사편, 특별검사편, 자격유지검사, 의료적성검사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신규검사편입니다. 신규검사에는요 6가지의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속도 예측 검사, 두 번째, 정지거리 예측 검사, 세 번째, 주의력 검사, 네 번째, 인지능력 검사, 다섯 번째, 지각 성행 검사, 여섯 번째, 인성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시험들이 이루어질지 저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으로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노원사업소에 나와 있고요. 들어갔더니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계 사진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접수 방법은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고요. 신분증과 수수료를 제출하시면 방 배정을 해주실 겁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내가 배정받은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서 작성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았다면 어떤 기계가 보이실 거예요. 사진상의 기계가 보이실 건데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좌석 번호가 있고요. 내 번호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분증을 꽂을 수 있는 꽂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신분증을 꽂아서 본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숫자 버튼도 있고 밑에 페달도 있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버튼들은 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과목마다 어떤 버튼들이 사용되는지 제가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검사 진행 순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리에 앉은 후에 1시간가량 검사 방법을 교육시켜 드립니다. 꼼꼼하게 들으시면 누구든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10분간 휴식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시고 검사 열심히 하신 다음에 바로 검사 결과지가 배부됩니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보시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규검사편 속도 예측 검사. 절대 시험지의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속도, 중간 속도, 느린 속도, 그리고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동물체의 속도 추적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심리적 초조도를 검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심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초조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 결과입니다. 옆에 글씨가 많이 나와져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 버튼은 시작 속도 버튼입니다. 사용 버튼이 뭐라고요? 한 가지 버튼, 시작 속도 버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사 방법이 이루어질까요? 차량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터널을 통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 지점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빨간 화살표에 도착했을 때쯤 내가 멈춤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이 2회 정도 되고요. 본검사는 18회. 그렇다면 본검사 18회가 내 점수에 등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요. 속도는 보통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보이시죠? 보라색깔 터널. 위에는 빨갛게 목표 지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목표 지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우선은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멈춤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의 속도입니다.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멈춤. 자, 어떠세요? 그 지점에서 멈추셨나요? 저희가 지금 차가 지나가 버려서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는 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속도는 빠름입니다. 당연히 보통의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겠죠? 자, 차 출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지점 분명히 체크하셨죠? 자, 출발합니다. 멈춤. 네, 이렇게 내가 알아서 내가 측정을 해서 멈춰야 되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요. 초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느림입니다.
느림은 반대편에서 오기도 합니다.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기도 하니까 문제에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버튼은 하나, 시작과 속도 버튼, 노란색 버튼 하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느림은 얼마나 정도 느린지 확인하시고 목표 지점에서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멈춤. 자,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시면 게임 같지만 초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집중하셔서 느림과 보통 빠름을 잘 체크하셔서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푸시면 이 1번 문제는 정확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지거리 예측 검사. 자, 이거는요, 자동차의 이동 속도와 가속도를 고려해서 내가 정지 거리를 예측하는 능력을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 들으시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또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빠른 가속, 보통 가속, 느린 가속 1번과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사용하는 버튼이 다르십니다. 밑에 바닥에 보시면은요, 노란색 페달이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는 정지거리를 예측해서 내가 정지해야 되는 시점에 이 노란색 페달을 꾹 하고 밟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노란색 이동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동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희는 최대한 이 빨간색 적색 선에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로 밀려서 나가는 거리등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잘 측정하셔서 내가 페달을 꾹 하고 밟아주셔야 됩니다. 연습은 4회고요. 본검사는 18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은요. 이동선 브레이크 페달은요. 밟는 즉시 멈추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끄러지면서 멈춥니다. 이동 종류는 느림, 보통, 빠름이고요. 그렇다고 페달을 너무 살짝 밟거나 빨리 밟고 떼는 게 아니라 꾹 하고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보통, 빠름, 느린 순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제가 노란색 선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용 버튼이 뭐라고요? 네, 발 밑에 있는 노란색 페달입니다. 자, 문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 버튼은 노란색 페달입니다. 자, 속도가 보통, 그리고 빠름, 느림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기 때문에요. 속도를 내가 측정하셔서 페달을 밟으실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으로 해서 제가 출발을 시켰는데요. 자, 출발합니다. 자, 정지했습니다. 정지를 했더니 빨간색 선에 닿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적절한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출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발시키고요. 정지 버튼 한번 같이 눌러볼까요? 자, 출발합니다. 자, 누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정확하게 빨간색 정지 구역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이게 완벽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너무 불안하셔가지고요. 미리 누르신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 아이고, 눌러야 된다. 눌렀습니다. 어떻죠? 거리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오답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좀 재미있게 풀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충분히 1번과 2번 문제는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검사 주의전환 검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3번부터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거든요. 정말 초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전 시 주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재미있는 게임 같지만 저희가 운전을 할 때 다 필요한 능력들의 검사인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규 검사에서는요, 사용 버튼이 왼손 노란색 버튼, 아니요 오른손 버튼은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노란색 버튼 밑에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버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샵 표시가 표시되고요. 이 화살표 표시가 나타나면 그 화살표의 방향을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체크를 하시면 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자, 연습은 1회가 들어갈 거고요. 본 검사는 몇 번이냐고요? 32번. 너무 많죠? 하지만 주의력 깊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화살표 반응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샵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나타날 확률이 75%,
그렇다면 샵 표시만 나타나는 곳에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고 안 나타날 확률이 25%. 처음에는 그럼 샵 표시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화살표 방향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풀어보실 거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샵 표시가 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영상이 바뀝니다. 저희는 어디에 집중하면 될까요? 샵 표시가 있었던 화살표 방향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화살표 방향 어디죠? 노란색 버튼 왼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왼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왼쪽. 네, 정답은 왼쪽이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샵 표시가 오른쪽 밑에 편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될 구간은 오른쪽 밑이겠죠? 한번 화면 볼게요. 오른쪽 밑에 화살표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죠? 네, 너무 쉬워요.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오른쪽 방향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그냥 풀어보실까요? 네, 저는 왼쪽으로 화살표 표시 방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헷갈리시죠? 제가 샵 표시가 있는 부분은 75% 정도의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샵 표시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화살표 방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어느 방향? 화살표 방향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번 문제 가면 갈수록 왠지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조절 검사입니다. 주의력 검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필요한 자극에만 집중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저희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안에 화면에 초록 색깔 보이시나요? 사용 버튼은 빨간색 버튼, 그 다음 맨 아래 보이시죠? 빨간색 버튼과 녹색 버튼 두 가지 버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의 색깔이 적색이면 어떤 버튼? 적색 버튼. 원의 색깔이 녹색이면 녹색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연습은 4회고요. 본 검사는 80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80회 동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원의 위치가 아니라 색깔에 집중하는 문제입니다. 원의 위치나 방향이 아니라 색깔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3초 안에 내가 누르지 않으면 바로 오답 처리가 된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단순한 문제 안 틀리실 자신 있으신가?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색입니다. 네, 녹색이고요. 녹색입니다. 자,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향에서도 나오니까 그거 꼭 집중하시고요. 하다 보면 이게 적색, 녹색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되게 헷갈리시더라고요. 두 개의 버튼 꼭 기억하세요. 네, 적색입니다. 적색, 녹색, 녹색, 적색. 네, 적색입니다. 저도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적색, 녹색이 막 헷갈리시는데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게임하신다 생각하시고요. 두 가지 버튼 꼭 확인하셔서 방향 상관없이, 모양 상관없이, 위치 상관없이 색깔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벌써 5번째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시죠? 이렇게 그냥 내가 부담 갖지 않고 집중만 해주시면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인데요. 변화 탐지 능력 검사입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이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 저만 어려운 걸까요? 하지만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고 하시면 당황하실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한 번 더 집중해서 저희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의력 검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버튼은 아까 사용하셨던 중간에 노란색 버튼입니다. 왼손 예, 오른손 아니요 버튼입니다. 자, 이 검사는요. 처음 제시된 그림판에 동일하면 예, 그림판과 동일하지 않으면 아니요를 누르시는 검사입니다. 이 문제의 검사 방법은요. 처음에 나오는 그림판의 모양, 색깔, 위치 다 똑같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버튼을 누르는 문제입니다.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도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습은 5회, 본 검사는 36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변환의 조건이요. 색상, 위치, 모양 하나라도 틀리면 예라고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똑같을 경우만 예라고 누르셔야 되고요.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요. 2.5초 내에 누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으시면 오답이시겠죠. 하루 종일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문제 풀어보실 건데요. 저도 조금 긴장이 되네요. 2.5초 내에 정답을 맞추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화면 보실게요. 화면에 5개의 도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 버튼은 예, 아니요 버튼입니다. 자, 문제 기억하시나요? 자, 답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답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색상이 다르죠. 자, 두 번째. 자, 어떻습니까? 답일까요? 아닐까요? 네, 위치가 다릅니다. 세 번째, 답일까요? 아닐까요? 엄청 헷갈리시죠? 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네 번째는요,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였죠? 바로 제가 세 번째 보여드린 이 예시였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보고 2.5초 만에 맞춰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제가 잠깐의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푸시다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뒤로 넘기시고요. 나중에 다 푸시고 다시 넘어오셔서 다시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니까요. 내가 너무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뒤에 문제를 먼저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루하시죠? 하지만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인지 능력 검사입니다. 인지적 유창성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용 버튼은요, 보시면 숫자 버튼 맨 위에 다 있으세요. 1, 2, 3, 4, 5번 있는데 5번 버튼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까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도형의 관계성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관계되는 도형을 찾아서 버튼 누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항은 3문항이고요. 본 검사는 14문항, 제한 시간은 7분. 14문항을 푸시는데 7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하얀 삼각형, 정삼각형이 있고요. 그 옆에는 검게 칠해진 검정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면 옆에는 정사각형, 하얀색 정사각형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도형이 나와야 될까요? 네, 너무 쉬우시죠?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정사각형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면 바로 2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 실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버튼은 1번부터 4번까지의 버튼입니다. 화살표 방향이 위로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옆으로 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차자가 있습니다. 차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화살표 방향 똑같이 옆으로 뉘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맞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1번이면 숫자 버튼은 당연히 1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90도 회전된 모양의 차자를 찾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좀 헷갈리실 거예요. 모양을 제대로 보실게요. 삼각형 안의 모양. 자, 그 두 번째 삼각형 모양은 어느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있을까요? 자, 화살표 모양 잘 보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제가 3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네, 정답은 뭘까요? 바로 1번입니다. 자, 어떻게 1번이냐고요? 방향을 바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방향을 전환해 보신다던가 거꾸로 눕혀본다라든가 아예 모르시겠으면요, 눈으로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정도 문제 푸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은 7번 지각성행 검사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 오셨습니다. 지각성행 검사입니다. 도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판단 능력, 돌발 상황의 교통정보 파악 능력을 검사하는 겁니다. 자, 사용 버튼은요, 아까 위와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번호입니다. 검사 방법은요, 단순 도형과 복잡 도형이 포함된 상태에서 같은 도형을 찾아내는 버튼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웠겠지만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연습은 4문항이고요. 본 검사는 18문항. 제한 시간이 꼭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시고 쉬운 문제 먼저 푸시고 그 시간 안에 다시 되돌아오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는 복잡도형이 있는데요. 이 복잡도형 안에서 정사각형이 들어있는 복잡도형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2번이겠죠?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똑같이 위에 정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밑에 복잡도형 중에서 이 정사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답은 몇 번일까요? 자, 한번 저희 같이 볼게요. 네, 저 김나연 팀장은 찾았습니다. 네, 바로 몇 번이죠? 바로 1번입니다. 1번의 정사각형 모양이 제가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요, 그 도형을 갖다가 계속 다 붙여봤던 것 같아요, 눈으로.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노란색에 보이는 도형. 이 도형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저희 대비시켜 볼까요? 눈으로 갖다가 붙여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초의 여유를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저보다 먼저 맞추시는 분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김나연 팀장은 찾았습니다. 바로 2번 아닐까요? 네, 2번이 정답이 맞네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도형을 그대로 눈으로 그려서 밑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렸죠?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조금 시간의 여유가 남으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본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려워서 제가 한 번 더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복잡 도형에서 단순 도형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복잡 도형 안에 진하게 그려져 있는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단순 도형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고요.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저는 찾았습니다. 4번이 아닐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4번이 맞네요. 저와 함께 풀어보시는 거고요. 저도 4번이라고 아까 하고 약간 긴장이 됐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튼 눌러주세요.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복잡한 도형이 있는데요. 진하게 그려져 있는 도형을 보시고요.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은 시험이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풀어보셨나요? 네. 복잡 도형에서 단순 도형을 찾는 거니까요. 거꾸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단순 도형을 복잡 도형 안에 한번 포함시켜 보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찾았습니다.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랑 같이 푸셨던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풀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풀고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성검사 시간인데요. 제가 인성검사를 풀어보고 좀 느낀 게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을 해야 될지 진실을 말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인성검사는 왜 하느냐? 개인 특유의 사고 및 행동의 특성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용 버튼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니다. 파란색 3가지 버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되게 좀 심오한 게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요. 181 문항이에요. 자, 여기서 점수가 많이 갈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주의사항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파악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관성 있게 대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계속 정답이 틀려버리면 같은 문항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계속 문제와 답이 같은데 다른 답을 한다라면 저희가 주의력이 어떤 걸까요? 주의력이 산만한 걸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일관성 있게 적절하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문제 한번 볼게요. 나는 사는 게 힘들고 막막하다. 이런 문제 나오느냐? 네, 나옵니다. 저는 답을 1번 매우 그렇다 대부분 매우 그렇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을 누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약간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진솔하게 매우 그렇다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매우 그렇다는 5등급 정도의 등급을 받으실 거고요. 아니다는 1등급 정도의 등급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는 게 힘들고 막막하다. 이런 분들이 운전하시면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안 되겠죠. 저는 그냥 약간 그렇다라고 쭉 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성감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저의 마음과 그리고 적절하게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풀어주시면 인성검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점수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풀어주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문제까지 저희가 다 풀고 났더니 운전적성 정밀검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종합 판정에 적합이라고 나왔네요. 김나연 팀장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옆에 보시면 속도 예측, 정지거리 예측 이렇게 항목별로 나오고요. 점수가 매겨질 겁니다. 종합 판정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판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적합 판정 받으셨죠? 바로 필기시험 접수하시고 필기시험도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주안통우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 운전자성 정밀검사, 화물 배송 일자리 무엇이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주안통운으로 전화 주시면 김나연 팀장이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통운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